방문각 단끝TV. 방문각 단끝TV는 단숨에 끝내는 자격증 시리즈 강의를 수험생분들께 동영상과 오디오북 형태로 제공합니다. 방문각이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소개. 단숨에 끝내는 요양보호사 최종 마무리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요약 400제를 강의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셔도 되고 오디오만 반복해서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방문각 단끝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 400제 1.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은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 독서 활동, 적극적 사회 활동. 2. 노년기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 의존성의 증가,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외향성의 감소,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3. 노년기의 일반적인 사회적 특성은 역할 상실, 유대감의 상실, 경제적 빈곤, 사회적 관계 위축. 4.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주변인의 죽음. 5.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는 수정 확대 가족. 6. 순수하게 애정으로 감싸주면서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는 가족 관계는 조부모, 손자녀 관계. 조부모는 손자녀의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 7.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인식은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 증가. 8.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은 노인 돌봄 정책 강화, 사회보험 제도를 통한 세대 통합 증진. 9.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정치적 보상. 10.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는 사회복지. 11.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노인복지. 12.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는 사회보험. 13.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14.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는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15.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며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자아 실현의 원칙. 16.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서비스 대상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가구 소득,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17.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18.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노인복지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와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사람을 순서대로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장관. 21.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은 기타 재가급여. 22.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누구인가?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자. 23.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 판정. 24.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25.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중심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26.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시설급여. 27.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는 주야간 보호. 28.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9.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의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특례요양비. 30.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31.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32.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재가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33.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비급여 항목. 34.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는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35.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으로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는 장기요양 인정서. 36. 장기요양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욕구평가. 37. 매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로 자기완성, 삶의 보람, 자기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 5단계. 38.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9.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숙련된 수발자, 정보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유발자, 옹호자. 40. 법령에 따라 노인의 권익보호로 보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제권, 노동권,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보장에 대한 권리, 요양보호권, 평생교육권 등이 속하는 것은 사회권. 41.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경우와 집에 못 들어오게 통제하는 경우는 각각 어떤 노인학대 유형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문 요양 시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함. 42.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노인학대 유형은 방임. 43.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유기. 44.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항목은 평등권, 노동 관련 권리, 자유권. 45.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는 곳은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 46.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등. 47.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규범과 이에 걸맞은 행동은 직업윤리,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함, 수고비 제공과 대리 처방 요청은 거부함. 48. 요통을 예방하면서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임. 49.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은? 독감,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때는 일주일 정도 쉬기.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50. 요양보호사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관리 방법은?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함.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 3일간 음식 조리는 피함. 51.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쉬움, 합병증이 생기기 쉬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쉬움. 52.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는? 약물대사 능력 감소, 지방의 흡수력 감소, 위액 분비량 감소. 53.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은? 부드러운 유동식 제공. 54. 대장암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은? 통곡물 음식 제공, 채소와 과일 섭취. 55.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함. 56.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및 알맞은 대처 방법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으로 변비 유발,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함. 57.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한 질환은? 폐결핵. 58.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 파악. 59.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는? 기침 반사 감소, 섬모 운동 저하, 기관지 내 분비물 증가. 6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독감. 61.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고양이 목욕시키기. 62. 대상자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할 경우 의심되는 질병은? 천식. 63.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은?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 64. 천식 대상자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순서는?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듦. 흡인기를 입으로 물고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름.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쉼.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쉼. 65.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방법은?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 66.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림. 67.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최대 심박 출량 감소. 68. 혈압약 복용 방법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꾸준히 복용. 새로운 약 처방 시 이전 약은 먹지 않음. 69.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신부전. 70. 신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매일 체중을 측정함. 71.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부족하여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병은? 빈혈. 72. 심장질환 대상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해야 할 행동은? 바로 자리에 앉게 함. 73.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인대와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로 운동 능력 저하. 74. 관절 연골이 닳아 뼈가 마찰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 75.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와 예방 방법은?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하기, 관절 부담이 적은 수영하기. 76.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는 방법은? 체중 부하 운동, 비타민 D 섭취. 77.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비뇨기계 변화는? 방광 기능의 저하로 인한 요실금, 질윤활작용 감소. 78. 노화에 따른 남성 노인의 비뇨기계 변화는? 잔뇨량 증가. 79. 요실금 예방과 배뇨를 돕는 방법은? 복압성 요실금을 예방하려면 비만과 변비를 관리함.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워 배뇨를 도움. 80.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과 증상은? 남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발생.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듦. 81. 욕창의 치료 및 예방 방법은?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줌. 82.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압박 부위의 혈액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함. 83. 피부 건조증의 예방 방법은? 목욕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름. 84. 수포가 피부 감각 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은? 대상포진. 85. 노화에 따른 미각 변화는? 구강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86.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녹내장. 87.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기.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두 눈 모두 정기검사 받기. 88.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은? 백내장. 89.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는? 인슐린 민감성 감소, 기초대사율 감소. 90. 당뇨병의 주요 증상과 치료 및 예방 관리 방법은? 상처 치유가 지연되거나 소변 배설량이 증가하는 증상.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규칙적으로 운동. 발톱은 일자로 자름. 91.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는? 수정체 황화 현상. 92.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질병, 수술 등 신체적 원인,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은 경우 등. 93. 노인 우울증의 주요 증상과 치료 및 예방 방법은?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 호소,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 94. 선망의 특성은 호전과 악화 반복, 갑자기 나타남. 95. 선망의 치료 및 예방 방법은 식사 제공 시 시간을 알려 진압력을 유지하도록 함. 가족 사진과 달력을 가까이에 둠. 96. 초기 경증 치매의 특징은 단기 기억력 저하, 독립적 생활 가능. 97. 뇌졸중의 발생 원인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 98. 뇌졸중의 증상은 발음 부정확, 좌뇌 손상 시 언어장애, 좌우 비대칭, 어지럼증, 균형 감각 상실. 99. 뇌졸중의 전구 증상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둘로 보임. 100.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하는 파킨슨 질환의 증상은 무표정, 동작이 느려지고 자세 불안정, 근육 경직, 안정 시 떨림. 101. 노인 영양 문제의 주요 발생 요인은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로 발생. 102. 노인 영양 문제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103.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비타민 D와 과일류를 자주 먹음. 104.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의 종류는 심부전, 신부전증, 강경화,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105.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질병은 방광염, 호흡기 질환,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106. 노화에 따른 운동 문제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 균형 조정 능력 감소, 시력 감퇴, 심리적 상태가 운동을 방해. 107.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은 투약 상황 확인 후 운동,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운동, 안정 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 108. 노화에 따른 수면 문제는 수면 중 자주 깸. 109. 대상자의 수면 관리 방법은 저녁에 과식 금지, 일정한 시각에 취침, 코 고는 사람과 분리. 110. 노화에 따른 성생활 특성은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으며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 사용으로 취약점 보완 가능.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음. 111. 노화에 따른 약물 사용 문제는 신장 혈류량 감소로 약물 중독 위험 증가. 112. 약물 사용의 원칙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처방약도 복용 전 의사와 상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됨. 113.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114. 약물 사용 시 주의사항은 고혈압약과 자몽주스는 함께 복용 금지.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 변경을 요청. 물약 사용 시 병뚜껑은 위를 향하게 놓음. 115.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증가. 116. 금연 후 나타나는 특징은? 혈중 이산화탄소량 회복, 심장병 발생 위험 감소, 장기간 흡연했어도 금연하면 건강 증진 가능. 117. 노인들의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대상포진은 65세를 전후로 각 1회,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 접종.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 권장. 118.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되는 사회복지제도는? 기초연금. 119. 여름의 생활안전수칙은? 식사는 가볍게, 물을 자주 마심, 폭염 시 시원한 물 섭취. 120. 겨울의 생활안전수칙은?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하기. 121.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연하곤란 대상자. 122.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 123.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 증진 방법은? 다양한 색깔의 반찬 제공. 124.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청색증. 125.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함.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함. 126.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힘. 불편한 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 줌. 숟가락을 건강한 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 줌.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줌. 127.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함.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함.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줌. 128.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름.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줌.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함. 영양액 주입 중 구토를 하면 비위관을 잠금. 129.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함.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 130.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함.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름. 131.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임.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임. 132.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입에 넣어줌.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두세 차례 나누어 먹게 함. 물을 충분히 제공함. 133.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림. 134.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은?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름. 병뚜껑은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음. 135.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하부 결막낭 중앙. 136.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아랫 눈꺼풀, 하안검을 아래로 당겨 결막낭을 노출하고 아랫 눈꺼풀, 하안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2cm 높이에서 투여.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줌. 137.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은?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 버림. 하부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넣음.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냄. 138.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들어가도록 점적함.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줌.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경우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함. 139.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바늘이 빠지지 않게 함.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함. 140. 수액을 맞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대처 방법은? 수액 조절기를 잠금. 141.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피멍 발생 예방. 142.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 143.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대상자가 변이를 느낄 때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줌. 144.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은?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함. 145.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김.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힘. 146.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147.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함.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함.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대어줌. 148.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간이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아줌.
149.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림. 150.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 시 자세는? 침상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함. 151.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거나 피가 섞여 나온 경우 등. 152.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음. 153.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 154.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이동변기는 침대에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임. 155. 간이변기 선택 시 주의할 점은?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내열성이 있는 것이 좋고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 156.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함. 157.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피부 손상과 욕창 예방. 158.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 교환. 159.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욕창 예방을 위해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해 줌.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림. 160.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인 경우 유의할 점은?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 시도.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봄. 161.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줌. 162.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 163.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잠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주고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 164.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은?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음. 165.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윗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음. 166.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은?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으며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칫솔질하게 함. 167.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치실은 사용하지 않고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함. 168.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은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음.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 169.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잇몸 압박 예방. 170. 대상자의 의치 사용을 돕는 방법은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함.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 171.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함.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굼. 172.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내고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말려줌. 173.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함. 174.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은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 손톱은 둥글게 자름. 발을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 혈액순환 촉진시킴. 175.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기고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줌. 176.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주고 전용 수건을 사용하여 닦음. 177.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는 요도에서 질로, 질에서 항문으로. 178.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음. 179.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음. 180.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은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냄.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줌. 181.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기 전 유의사항은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함. 182.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줌. 183.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함.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줌. 184.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다리에서 팔로, 팔에서 몸통, 몸통에서 회음부 순서로 씻김.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임.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어 체온을 유지하도록 함.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 벽에 대고 앉게 함. 185.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에 닦는 순서와 방향은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음. 손목에서 팔로, 발끝에서 허벅지로.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음. 186.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음.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음.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음. 187.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는 오른쪽 팔에서 수액, 그리고 왼쪽 팔. 188.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는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함. 건강한 쪽을 벗김. 마비된 쪽을 벗김. 189.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은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김. 190.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는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 자세. 191.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림. 192.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의 효과는 보행 시 신체 안정. 193.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신호를 하여 대상자와 같이 침대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임. 194.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섬,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음,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힘,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힘,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줌. 195.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순서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섬, 팔을 가슴 위에 놓음,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음,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힘,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 자세를 편하게 함. 196.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은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김. 197.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함.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음.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움.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힘.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힘. 198.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섬.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음.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함.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킴.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힘. 199.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은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가져가고 상체를 숙여 얼굴이 무릎보다 앞쪽으로 움직이며 처음에는 상체가 숙여지지만 중간 이상에서는 펴짐. 200.
바로 누운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엉덩관절 구축, 욕창. 201.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반앉은 자세. 202.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줌. 203.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는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침. 204.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림.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줌.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함.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함. 205.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감. 206.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207.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앞바퀴를 들고 이동. 208.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도에서 45도 각도가 되게 놓음.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함.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줌. 209.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또는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휠체어를 두고 잠금 장치를 잠금. 210.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금.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함.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함.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함. 211.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대상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한 손으로 준비한 휠체어를 잡게 하고 대상자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하여 줌. 212.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213.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은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림. 214.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음.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함.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음.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힘.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함. 215.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음,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줌,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림,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힘. 216.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는 벨트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음.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의 마비된 쪽 뒤에서 보행 벨트 손잡이를 잡음. 217.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보행 벨트 착용 부위는 위치는 마비된 쪽, 착용 부위는 허리. 218.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함. 219.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는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에서 왼쪽 다리로. 220.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의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음. 221.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나 계단을 올라갈 때의 순서는 지팡이부터 왼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로. 222.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는 지팡이에서 오른쪽 다리로, 왼쪽 다리로. 223.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는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로. 224.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는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음,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림,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음,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으로 고정함. 225.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소변 횟수 감소, 무기력감. 226.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 227.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흡인 물품 관리 방법은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둠.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 228.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 방법은 타이어 공기압 확인. 공기압이 정상이면 휠체어 뒷주머니에 있는 스패너로 잠금 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한 후 고정함. 229.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 230.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둠. 231.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
232.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는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어 물이 흐를 수 있는 것,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것,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인 것. 233.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함. 234.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235. 치매 대상자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배회 감지기의 내구 연한은 5년. 236.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 237. 거실에서 낙상하여 누워있는 대상자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도록 돕는 순서는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구부린 후 양손으로 몸을 일으킴.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함.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함. 몸을 천천히 일으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의자에 앉힘. 238.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239.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방과 현관의 문턱 제거,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킴,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둠. 240.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에 있게 함. 241.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안전핀을 뽑음,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함, 손잡이를 움켜쥡, 분말을 고루 쏨. 242.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끔. 243.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킴. 244.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은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감. 245.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음. 246. 콘센트에서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전류 차단. 247.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은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함. 248.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 249.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할 사항은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 250. 치아 손실이 있는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은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찜. 251.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은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 사용, 멸치나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듦. 252.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옳게 설명한 예는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253.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미역. 254.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저지방 유제품 섭취,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같은 저염조리 음식 제공. 255. 식기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함. 256.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임. 257.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 258.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 259.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커피 티백. 260.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으로 재봉선이 없는 것을 사용. 261.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은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굼. 블라우스 등은 옷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건조. 262. 다음과 같은 표시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도에서 120도로 다림질. 263.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견섬유 블라우스. 264.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 준비. 265.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 266.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은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 준비. 267.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관공서 방문, 물품 구매 등. 268. 일상 업무 대행 시 대상자에게 확인할 사항은 대상자의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함. 269. 재가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할 때 주의할 점은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 줌. 270.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현관에 발밑을 비추는 조명 설치,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 사용. 271.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하루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을 열어 환기시킴. 272.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라포 형성을 비롯하여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등의 기본적인 기술 필요. 273.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임,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함. 274.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은 의견이 달라도 일단 수용함. 275.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줌. 276. 대상자가 맨날 양치질 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입어라 하니 귀찮아 죽겠네 라고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공감 반응은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77. 치매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감. 278. 대상자의 딸이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요리하지 말라고 해서 대상자가 속상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279.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옳은 반응은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280.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유의할 점은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음. 281.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282.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283.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284. 식사량이 적어 몸무게가 줄어든 대상자에게 좋아하는 떡을 준비해드렸으나 입맛이 없다며 거부하는 경우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285. 대상자가 귀찮다면서 계속 누워만 있으려는 경우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은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286.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은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함. 287.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은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 확인.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줌.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함.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함. 288.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려 말함. 289.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함. 촉각을 통해 사물에 대한 정보 전달.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둠. 290.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은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 291.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 의사표현. 292.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함. 293.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몸짓, 손짓과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야기함. 294.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함. 295.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사람,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킴.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 296. 진압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함. 297. 요양보호사가 심심해하는 대상자에게 서예교실 참여를 권유한 경우 여가활동 유형은 자기개발 활동. 298.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는 요양보호 서비스에서 정형화된 기록의 장점은 요양보호 서비스 표준화에 도움이 됨.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임. 299.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상태기록지,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 300. 24시간 방문 요양하는 경우 종료 전송 시의 두 가지 주의사항은 1440분 분배 입력, 시작 전송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부터 30분 이내 종료 전송. 301.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은 사실 그대로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간단명료, 정확, 구체적, 신속한 기록, 공식 용어 사용, 기록자 서명. 302.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비밀 유지, 사생활 존중. 303. 요양보호 업무보고의 원칙은 객관적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중복되지 않게 신속하게 보고. 304. 보고의 내용이 복잡하고 정확성을 요하며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업무보고 방식은 서면보고. 305. 전산망 보고의 장점은 시간 절약, 편리함, 실시간 확인, 구두 보고, 기록화, 서면 보고. 306. 재가장기 요양기관 사례회의 참여자는 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307. 정신행동증상 개선제는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항경련제. 308.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 제공할 음식은 잘 저민 고기,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제공. 309. 치매 대상자의 식사 전 준비 사항은 음식을 잘고 부드럽게 조리, 음식 온도 확인, 식탁보와 매트 및 앞치마 준비. 310. 대부분의 치매 대상자가 저하되어 있는 기능은 자기보호 기능. 311. 소변이나 대변 혹은 모두의 조절 기능이 상실된 상태는 실금. 312. 치매 대상자의 요실금 배뇨 훈련 시행 간격은 초기는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 간격을 점차적으로 늘려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시행. 313.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한 대상자는 운동실조증이 있는 치매 대상자. 314. 하루 중 의치 제거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315.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둠. 316. 치매 대상자의 근육 운동 시작 부위는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 317.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운동은 산책. 318.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계단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은 간이문. 319. 치매 대상자의 화상 예방을 위해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줌. 320.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원인은 판단력 장애와 기억 장애. 321. 노인 치매 대상자의 하루 필요 열량은 1500kcal에서 1600kcal.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열량 섭취량을 늘림. 322. 치매 대상자가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이유는 시간 개념 상실, 심리적 불안감. 323. 뇌순환 장애로 수면 장애가 자주 나타나는 치매는 혈관성 치매. 324. 치매 대상자의 배회 원인은 기억력 상실, 시간과 방향 감각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함 등. 325.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에게 필요한 소지품은 신분증. 326.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치매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 327. 독살망상, 도둑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음. 평소 물건을 두는 곳을 파악해둠. 328. 의심하는 치매 환자 앞에서 특히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은 귓속말. 329.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원인은 현재 감정 상태에만 반응함. 동시에 생각하여 수행하지 못함에 스스로 분노를 느낌.
330. 치매 대상자가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체적 구속. 331.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은? 석양증후군. 332.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심한 경우 대처 방법은?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함. 333. 치매 대상자와 말 외에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스킨십, 문자, 그림 등. 334. 치매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대화의 예는? 간결하고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함. 네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함. 335. 치매 대상자와 대화 시 적당한 간격은? 1m 이내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함. 336.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 기본 원칙은?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힘.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줌. 337. 치매 대상자에게 언어적인 표현 방법과 적절한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같이 사용한 예는? 세수했는지 물어볼 때 세수하는 몸동작을 하면서 질문함. 338. 무언증이 나타날 수 있는 치매 단계는? 말기. 339. 불특정 인칭 대명사나 명사보다 대상자의 이름과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문구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치매 단계는? 중기. 340. 노화나 치매로 인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집중력, 억제력, 계산력,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을 훈련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인지자극 훈련. 341. 위치, 시간,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은? 진압력. 342.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뇌운동. 343.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의 목적은? 경한 인지기능 장애로 발생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손상을 호전시키거나 유지하고 문제 행동을 줄여줌. 344. 상당한 신체적 장애 또는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거나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대상자는?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345.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 이상. 346.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의 근거법은?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347.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은? 연명의료. 348.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349.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대소변 실금이 나타나는 등 사망에 임박한 상태는 임종기. 350.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며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며 항문이 열리는 징후는 임종징후. 351. 임종 적응 단계의 순서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352.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받아들이고 제3의 길을 선택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타협. 353. 임종 대상자의 호흡 양상 변화는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남. 354. 임종 대상자가 시간, 장소, 사람을 혼돈하는 이유는 신진대사의 변화 때문. 355. 임종 대상자의 배액 기능의 변화 증상은 가래 끓는 소리. 356. 요양보호사가 임종 대상자 요양보호 시 고려할 점은 대상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 357.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 358. 사후강직의 시작과 지속시간은 사망 2시간에서 4시간 후부터 시작되어 약 96시간 지속. 359. 임종에 대한 가족 요양보호는 가족들이 대상자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360.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 361. 응급처치의 목적은 인명구조, 고통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 362.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은 질식. 363.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364. 질식 시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대처법은 하임리히법. 365. 사회적 낙인이 심하여 간질에서 변경된 용어는 뇌전증. 366. 뇌전증의 유전 이외의 원인은 외상, 뇌종양. 367. 화상 시 1차 관찰 내용은 기도 손상, 열 흡입 확인. 368. 표피와 진피, 그 아래 지방층도 파괴되고 때로는 근육까지 손상되는 화상의 수준은 3도 화상. 369.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은 염증. 370. 근골격을 다친 경우 대처법은 장신구 제거. 371. 대상자 출혈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는 장갑 착용. 372.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고 구토를 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남은 약을 챙겨 병원에 감. 373. 약물로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의 조치는 요양보호사가 의료진에게 설명함. 374. 약 복용 시 함께 섭취하면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음료는 자몽주스. 375. 분할, 분쇄 불가약제는 장용 코팅제, 서방제. 376. 자르거나 갈아 먹을 수 있는 약은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 377. 차광 보관해야 하는 약은 니트로글리세린, 라식스. 378. 냉장 보관해야 하는 약은 일부 항생제 시럽, 인슐린 주사. 379.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는 심폐소생술. 380.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뇌손상 최소화. 381. 심폐기능이 멈춘 후 뇌손상이 오는 경우는 4분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382. 심폐소생술의 단계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383.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 속도와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은 분당 100회에서 120회, 50대 50. 384. 의식과 반응이 없는 대상자의 기도 유지가 필요한 이유는 구강 내 혈을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될 수 있음. 385. 첫 인공호흡 시도에서 대상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을 때 대처법은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를 정확히 시행함. 386.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387. 인공호흡을 하기 위한 가슴 압박 중단의 제한 시간은 10초 이내. 388.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는 회복 자세. 389. 일반인이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손으로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 소생술. 390. 급성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후 발생하는 심실세동. 391.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의 일반적 4단계는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시행. 392.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를 붙이는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밑, 왼쪽 중간 겨드랑선. 393.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394. 현장 실습의 목적은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현장 적응력과 실무 능력 향상. 395.
노인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에서 실습 지도자 1인당 배치하는 실습 인원은 5인 이내. 396. 일반인, 신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 현장 실습 시간은 요양시설 40시간, 재가기관 40시간. 397.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현장 실습 시간은 8시간. 398. 요양시설 또는 재가기관 경력자의 현장 실습 시간은 요양시설 20시간, 재가기관 20시간. 399. 실습기관의 유형 중 재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400. 관절 손상을 막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할 때 자세는 구부려서 일할 때는 무릎을 구부린 낮은 자세. 강의 종료. 이것으로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요약 400제 강의를 마칩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 3회 강의도 있습니다. 방문각 당끝TV 채널에서 확인해보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및 콘텐츠 이용 안내. 해당 강의는 방문각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의입니다. 모든 저작권 및 배포 권한은 방문각에 있습니다. 방문각의 허락을 받지 않는 어떠한 복제, 배포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